우리는 앞서 문화외교의 개념과 다양한 정의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부분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공외교와 문화외교는 어떤 관계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권국가의 정부 간 교섭과 담판, 그리고 기타 평화적인 방식을 통해 국제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외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전통적인 외교 형태 이외의 공공외교와 같은 새로운 외교 형태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전통적 의미의 외교가 정부 간 외교였다면 공공외교는 다른 나라 정부의 국민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서 외교의 주체나 대상이 자국 정부나 상대국 정부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이외에도 비정부 단체나 기업, 개인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외교는 외국 정부뿐만 아니라 주로 비정부 기구나 정부에 관여하지 않는 개인도 목표로 삼아 진행하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외교의 주체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UN, EU 등의 비정부 기관이나 단체 혹은 그린피스와 같은 NGO 단체도 외교의 주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외교를 연구하는 대표적 학자 중 한 명인 얀 멜리세는 그동안 공공외교의 개념을 공공외교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 즉 프로파간다, 로비, 문화외교, 국가 브랜드 등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즉, 공공외교가 쌍방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방향적인 프로파간다와 구분이 되고, 또한 공공외교는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원활한 국제관계를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는 점에서 단순히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국가 브랜드 구축과도 구분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멜리세는 문화외교가 타국의 대중을 끌어들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외교와 가장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화외교의 범위와 영역을 보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외교의 형태는 국가나 정부 뿐만 아니라 해외 민간단체나 개인을 포함하고 심지어 재외 국민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여론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외교인 정부 간 정치 외교나 경제 및 군사 외교보다 공개적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문화외교는 다른 나라 대중들을 외교의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외교 형식의 하나로서 문화외교와 공공외교는 갈수록 그 구분이 모호하며 상호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문화외교와 공공외교는 모두 한 나라의 정부가 행위 주체가 되어 다른 나라 사회의 일반 대중이나 비공식적인 특정 집단 혹은 기구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행위를 일컫는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외교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대중을 그 대상으로 행하는 외교인 반면 문화외교는 외교 행위에 있어서 수단으로서 문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통 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 공공외교는 정부가 다른 국가의 국민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에 문화외교는 장기적인 교류와 쌍방향성에 더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문화외교는 정치나 경제 및 군사외교 등 전통외교와 비교하여 공공외교와의 연계가 긴밀하며 문화외교의 상당 부분이 공공외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외교를 문화외교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한 국가의 공공외교를 전담하는 기관이 대외 문화 관계를 같이 관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외 문화, 교육, 신문, 방송 등의 업무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외교의 내용상 국가 정부와 국가와 대중 간 교류에서 문화 교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외교의 상당 부분이 문화외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의 핵심은 사상과 정보, 예술, 생활 양식의 교류라는 점에서 민족과 국가, 지역별 문화를 소통하고 상호 이해와 교류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외교는 한 나라의 외교적 노력을 반영하거나 다른 문화 주체 간의 상호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보다 깊은 문화적 가치관을 내포하게 됩니다. 미국의 공공외교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공공외교의 목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정책, 특히 외교 정책을 홍보하여 자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외국민과 각국 정부의 지지를 얻고 이를 통해 국가의 대외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민과 각국 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사회 제도와 사회 문화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가치관과 민주주의 제도, 자유시장 제도 등 미국적 가치를 수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목표는 미국의 문화적 가치관을 수출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의 실현은 두 번째 목표의 달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인데 이는 정책에 대한 지원은 정책의 문화적 배경이나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두 번째 목표가 공공외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외교의 핵심은 대외 문화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공공외교의 수단은 정치나 경제, 군사적 수단이 아닌 문화적인 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공외교에는 문화적인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 부분에서의 문화교류 활동은 문화외교도 아니고 공공외교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화교류 활동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외교의 행위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며 이들의 교류 활동은 외교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굳이 외교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를 민간 외교라고 정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